안녕하십니까. 이슈이시다 7월 14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매우 무덥습니다. 거의 3주 만에 에어컨을 고친 것 같은데 고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도 안 시원한데요. 지금 미국 전역이 한여름 날씨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다음 주도 불볕 무더위가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미국민들은 어제 터진 인플레 소식에 오늘도 계속 충격 먹은 상태인데요. 좌파 미디어들은 아니야 인플레 최악이라고 지표상으로만 나왔고 개수값 내리고 있는 거 너희들도 잘 알잖아. 경제 걱정은 연준에 맡기고 너희들은 그냥 트럼프가 민주주의 미국에 해놓은 못된 짓이나 관심 가져. 이런 식인데요. 11월 선거에서 참패 당하면서도 이런 소리 하나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는 이게 다 바이든 탓이야. 바이든 물러가고 참신한 민주당 히어로가 나타나면 국민들 행복 되찾을 거야. 트럼프 찍을 생각은 하지도 말고 이 위기 멋지게 해결할 새로운 민주당 구원자 땡땡을 찍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오늘 돌려드릴 첫 소식은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 소식입니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워싱턴 DC를 다시 찾는다는 뉴스인데요. 오는 2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대통령의 측근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 행사에서 강연을 위해서입니다. 현재 대통령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일부 중도 어중이 떠중이들에게는 하원특위 청문회의 악랄한 날조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수도인 워싱턴 DC의 정치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목되는데요. 단 하나, 아베 총리 일도 있고 철저한 경호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좌파 도시 DC의 어느 사이코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말이죠.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인한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는 연설에서 하원특위 청문회 증언과 관련해 반박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출마 선언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굵직한 정책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은 뒤 1차적인 정치적 부담이 사라지면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나서는 방안을 대통령이 검토했지만 하원특위 청문회가 어떤 악랄할 짓을 할지 모르는 가운데 조기에 출마를 선언하고 공격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쪽으로 전략을 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민주당 참패가 예상되고 바이든에 대한 재선 불가 압박이 민주당에서도 증가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대선 출마 조기 선언으로 국정을 장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좌파들이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좌파들은 갖가지 편향 여론조사로 이런 대통령의 기세에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되면 민주당 후보를 찍거나 불참하겠다고 답변한 공화당 지지자가 16%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 뉴햄프셔 조사도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 43%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냥 그러려니 듣고 흘려야 하는 좌파 결집용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미운 오리 새끼 신세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백억 달러 무기와 현금 지원을 해댄 게 바이든 정부인데요. 우려했던 대로 우크라이나가 그 고가 무기들을 암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부터 썩을 대로 썩은 것으로 유명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도 하는데 글쎄요. 안타깝지만 어차피 망할 정권일 겁니다. 그런 나라 지킨답시고 전 세계가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 위기 빠졌는데요. 예상대로 좌파들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모든 실패의 원인을 단순히 러시아의 악마 같은 전략 기타 등등으로 내몰고 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서방의 무기가 전장에서 쓰이지 않고 암시장에서 밀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무기가 분쟁 지역이나 테러 단체,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어가면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휴대용 로켓 발사기와 장갑차, 소총, 그리고 탄약에 이르기까지
100억 달러치 이상의 무기 공여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다급한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무기가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이들 무기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는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한 서방 국가 관리는 무기는 일단 폴란드 남부를 거쳐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이송된 후 트럭, 밴, 개인용 차량에 실려 우크라이나로 향하지만 그 이후의 무기의 행방은 알 수 없다. 심지어 이들 무기가 우크라이나 내에 남아있는지조차 모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서방 진영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나토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력해 지원된 무기의 행방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또 상세한 재고 목록을 확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서방국가 관리들이 전했는데요.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미국 무기가 잘못된 손에 넘어갈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의 군사기술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이 문제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 군사 장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어기면 미국 국무부가 어쩔 겁니까? 배째라 하겠죠. 한편 유리사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고문은 우크라이나 내외로 무기가 이동하며 우크라이나 당국과 관련국이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무기의 행방을 완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군축 전문가인 레이첼 스톰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무기가 어디로 가고 누가 사용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전쟁 중인데 그거 감시할 인력이나 여력이 있겠습니까? 야나 체르노초파 체코 국방장관도 무기 공여국이 무기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고 있다고 신뢰하지만 모든 무기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기 밀매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말투가 다 알면서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이러는 것 같죠? 이런 가운데 11일, 12일 열린 EU 법무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무기 밀매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11일 무기 밀매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EU 지원센터를 몰도바에 설치했습니다. 이런 걸 통틀어 헛짓거리라고 하는 거겠죠. 책임은 다 민주당과 공화당 같은 의원들이 져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런 우려로 반대하던 의로운 공화당 의원 한 분 바보 만들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게 우크라이나 지원법이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역사는 승자의 몫이라는데 지금 보면 역사라는 건 목소리 큰 자들의 몫이며 좌파 언론의 고유 권한 같습니다. 한국이고 미국이고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대중적 인기를 가진 자들이 주장하는 역사가 신념이 되고 남게 됩니다.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느 데까지 올라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슈 이스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무더위 슬기롭게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계속 목이 잠기네요. 저는 또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